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상피화생 치료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갖는 궁금증이 뭐냐면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약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개 약사가 장상피화생을 고친다고 하는가, 이 점을 궁금해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고민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 우리 몸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동차를 잘 고치려면 2만 개 이상 되는 부속품과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인체에 대해서도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잘 고칠 수 있겠죠.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잖아요. 세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몸은 병들어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결국 영양분과 산소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삼시세끼 기본적인 영양식사를 매일 하는 것이고, 잠시도 쉬지 않고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죠. 5분만 숨을 못 쉬면 세포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숨을 쉬고 산소를 세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기를 발전시켰고, 영양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소화기계를 발전시켜 온 것이죠. 이렇게 숨을 쉬고 밥을 먹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혈관을 따라 전신 세포에게 전달되는데, 세포 입장에서 보면 혈관을 따라서 온 산소와 영양분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독소 같은 것은 차단해야겠죠.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한 개도 아니고 이중으로요. 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약 50%는 기름 성분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세포막 구조인데, 여기 실처럼 늘어져 있는 기름띠 중에 하나는 포화지방산이고 하나는 불포화지방산인데, 포화지방산은 고장이 잘 안 나요. 여기 불포화지방산은 주로 식물성 기름인데 들깨, 호두, 잣 이런 기름인데, 이 불포화지방산이 고장이 잘 나요. 이 불포화지방산이 산화되고 변질되고 고장나면 혈관을 따라서 온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와요. 이 불포화지방산이 고장난다는 의미는 곧 세포막이 고장난다는 뜻이고, 세포막이 고장나면 세포 안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 세포막이 35% 정도 고장나면 그러면 세포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암세포로 유전자가 돌연변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세포 입장에서는 세포막이 35% 고장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점이에요. 이것을 처음 밝혀낸 독일의 오토 하인리 바르브루크 박사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장상피화생은 세포막이 아직 35%까지 고장난 것은 아니고 10%, 20%, 30% 고장이 계속 진행되는 단계에 있는 세포예요. 그러다가 이 장상피화생 세포도 35%까지 고장나면 죽든지 암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장상피화생은 암 전 단계 세포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았을 때 이것이 10% 망가졌는지 20% 망가졌는지 30% 망가졌는지 알 수 있는 진단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 장상피화생 세포가 암으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암으로 돌변한 것은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이유가 무엇인지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현대의학은 장상피화생을 고칠 수 있는 부속품이 없어요. 앞에서 세포막이 고장날 때 어느 부분이 고장난다고 했나요? 예, 바로 세포막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부분이 쉽게 고장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부속품만 잘 공급하면 되겠는데 병원에서 이 불포화 지방산을 처방해 주나요? 아니죠. 전부 화학약품만 처방해 주잖아요. 세포막을 고칠 수 있는 부속품이 현대의학에는 없어요. 위산분비 억제하는 PPI, 제산제, 무장운동 조절제, 진경제, 소화제, 이런 화학약품밖에 없어요. 볼트, 너트, 부속이 맞지를 않아요. 이런 화학약품은 속 쓰리거나 할 때 위산분비만 줄이는 것이지 세포막을 고칠 수 있는 부속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현재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요. 현재 화학약품은 제약회사가 만들고 이것을 병원에 납품하면 의사는 이 화학약품만 처방을 하도록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화학약품을 처방하는 공부만 하는 것이고 천연물이나 영양물질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제약회사는 세포막을 고치는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깨나 호두, 자시나 이런 데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은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라 특허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자연의 영양물질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오로지 화학약품만 신약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받아야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화학약품 개발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네랄이나 영양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 세포는 그런 자연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화학약품, 신약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신약인 화학약품은 애시당초 우리 몸 부속품에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장상피화생을 고칠 수 있는 천연물도 없고 영양물질도 없어요. 이 원리는 꼭 장상피화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성 질병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고혈압이나 당뇨도 마찬가지죠. 혈압약이나 당뇨약만을 먹어서 완치가 되나요? 임시 조절만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세포를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화학약품은 합성이라 우리 몸 세포 부속품과 맞지를 않아요. 볼트너트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이치와 같아요. 한방병원에서 하는 한방요법도 불포화 지방산이 없기 때문에 완치율이 높지를 않아요. 세포막을 제대로 고치려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완치율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천연의 한방요법과 자연의 기름인 산화되지 않은 불포화 지방산과 세포가 좋아하는 미네랄과 천연의 영양물질을 골고루 잘 공급해줘야 완치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완치되는 기간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세포막이 10% 망가진 사람, 20% 망가진 사람, 30% 망가진 사람 다 다르잖아요. 또 장상피화생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있고 오래된 경우도 있고 오래된 경우는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죠. 또 장상피화생 발생 부위가 한 곳에 있는 경우와 여러 군데 있는 경우도 있고 또 50대인 경우, 60대 이상인 경우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 해보면 6개월 만에 좋아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의 2년 만에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2, 3년에는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우리 몸 세포는 염증세포는 빨리 재생되지만 장상피화생 같은 변형된 세포는 평균 2.5년 정도면 어쨌든 한 번은 바뀌거든요. 장상피화생 세포는 염증세포가 아니고 후성 유전자가 잘못 발현되어서 세포 모양이 변형된 세포이기 때문에 금방 바뀌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후성 유전자가 잘못 발현되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술, 커피,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같은 먹는 음식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려면 최소 2, 3년에 걸쳐서 후성 유전자가 정상으로 발현되도록 천연의 한방요법과 산화되지 않은 식물성 불포화지방산과 자연의 영양소로 꾸준히 관리하면 개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